자, 2월 19일에서 2월 20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야간에 이제 유럽 대항전 있죠. 컨퍼런스 리그랑 이제 유로파 리그 이제 토너먼트 갔고, 그리고 NBA 다시 재개됩니다. 10경기까지 해가지고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주간은 제가 웬만하면 금액 올리라는 소리 안 하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금액을 올려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소노 마헤네 감바스 했습니다. 저는 물론 뭐 소노 7.5 마헤네 감바 마헨까지 갔었는데 욕심이 배당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일반 승만 갈걸. 그죠? 어쨌든 제가 제안 드렸던 몰빵은 걸렸어. 같이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몰빵이라서 더 좋죠. 2배짜리고. 자, 오늘 NBA도 그리고 유럽 축구도 맞춰봅시다. 자, 먼저 유럽 축구부터 볼까요? 자, 먼저 유럽 축구 제가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할게요. 자, 요게 뭐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는데 뭐더라? 정갈 비슷하던데 이름이 스콜피온인가 콜피온스인가? 걔랑 이제 엘 포즈난이랑 붙습니다. 이 경기에서 홈팀이 지금 센터백 문제가 좀 있어요. 센터백 문제가 지금 그동안 나오던 센터백이 딴 팀으로 가고, 지금 또 센터백 한 명 퇴장당해가지고 못 나오고 명단 제외된 애들도 있고, 수비진이 살짝 문제가 있어요. 포준하는 그대로 나오고, 특별하게 뭐 부상이 당했거나 못 나온 선수는 없습니다. 뭐 견토력 레이팅 상으로는 서로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수비진이 조금 부족한 홈팀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상위 시드에 있는 포즈난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노아랑 알크마르 경기는 이거는 되게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알크마르는 14위 팀이고 노아는 19위 팀입니다. 그 승점은 2점 차이인데 득실은 뭐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뭐 거기서 거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노아가 홈 어드밴티지가 있긴 하지만 얘들이 공식전을 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12월 19일날 하고 나머지 전부 다 프리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뭐 경기 감각 자체가 알크마르에 비해서는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경기는 전투력으로는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그래도 그렇다면 홈팀으로 보는 게 맞지만 경기 감각 측면으로 비교해봤을 때 알크마르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문앞에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드린스키랑 크리스탈. 드린스키는 뭐 폴란드에서 항상 뭐 유럽 대항전에 나오는 팀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에 사고를 치나 했었는데, 뭐 선수를 다 팔아먹고 하다 보니까 감독도 재계약을 안 했죠. 올 시즌하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 감독이 되게 좋은 감독인데, 감독할 만 떨어지게 선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운영을 다 팔아버리고 하니까 떠난다고 했고,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탈이 성적이 안 좋아. 최근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한 14경기 중에 한 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중이고, 심지어 직전 경기는 꼴찌 번리한테 3대2로 졌어요. 심지어 2골 먼저 넣고 3골 실점했어요.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졌다. 홈에서 분위기는 완전 쉐다 뻑이에요. 그죠? 완전히 작살났어, 분위기가 완전히. 근데 이제 또 폴란드 저 멀리
러시아 접경지까지 가가지고 이제 또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전투력은 크리스탈이 살짝 우세합니다. 하지만 홈에서 지린스키는 또 만만치가 않아. 그죠? 최근에 폴란드 뭐 경제 상황도 좋고 해가지고 호황이고 해서 국민들도 뭐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축구도 잘하고 해가지고 기분 좋아. 크리스탈 기분이 안 좋아. 요 경기 크리스탈 승 쪽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프렘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가기에는 찝찝하다. 아시겠죠? 다음 시그마와 로잔스포입니다. 시그마 얘는 노르웨이 팀, 체코 팀이죠. 체코 팀이고 빠지는 선수가 좀 많아요. 근데 뭐 주축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뭐 크랄 정도밖에 없고 로잔스포는 스위스 팀인데 최근에 스위스 팀들의 약진이 좀 무섭습니다. 스위스 팀들이 유럽 그 대항전에 좀 많이 나와요. 이름 들으면 다 아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세르베트 그리고 취리히 그리고 영보이스 그리고 바젤 막 이런 팀 루가노 이런 팀들 좀 이름 들으면 한 번씩 들어봤던 팀들이 스위스 리그에 많이 포진해 있다. 그래서 같은 리그 경기를 하면서도 절대 강자가 없는 서로 비슷비슷한 경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고 있어. 그죠? 근데 이 경기도 시그마가 24등으로 올라가고 로잔스포는 아쉽게 9위로 8위 했었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진출인데 아쉬움이 있죠. 전투력 자체도 로잔스포 더 좋아요. 9위로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리그 수준도 체코 리그보다는 최근에 스위스 리그가 더 높기 때문에 요거는 원정팀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자그레브와 행크입니다. 자, 크로아티아와 벨기에죠. 이거 뭐 전투력은 1승 1패예요. 1승 1패고 최근 행크가 기세가 좀 무섭긴 해. 무섭긴 한데 크로아티아도 자기 앞마당에서는 좀 강해요. 리그도 흥행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사이좋게 무승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셀타비고와 PAOK 그리스 리그와 스페인 리그예요. 리그 차이는 분명히 있죠. 리그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얘들은 올 시즌 10월달에 한번 붙었어. 예선에서 붙어서 셀타비고가 전반전에 한 골을 먼저 주고 연속 3골 넣어서 역전승했습니다. 홈에서. 근데 이제 홈은 좀 바뀌었죠. 이제 PAOK 홈인데 아무래도 요거 뭐 전투력상으로는 PAOK가 살짝 앞선다고 나오는데 이제 또 토너먼트 올라오면 또 몰라요. 아무래도 그 리그 수준이 높은 셀타비고가 전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셀타비고가 역배인데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브란과 볼로냐 요것도 마찬가지로 리그 수준 차이가 있죠. 노르웨이와 이태리입니다. 아마 브란도 보데글림트처럼 노르웨이 팀이에요. 날씨가 어떻다? 날씨가 겁나게 춥다. 지금 뭐 영하 한 2, 3도 되겠죠. 평균 온도가.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지중해 연안에 있고 해가지고 해양성 기후에서 따뜻한데 지금 겁나게 춥잖아. 어제 봤죠? 제가 보데글림트 원정 가가지고 그 누구야 아틀레티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그 북쪽 가가지고 고생할 거라 했잖아. 요 볼로냐도 마찬가지예요. 날씨적으로 조금 고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실력적으로 보면 볼로냐가 확실히 다 앞서요. 레이팅도 그렇고. 하지만 그 날씨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승부 정도는 절대로 배제할 수는 없다 싶습니다. 이 경기는 뭐 볼로냐를 보지만 무승부도 염두를 해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페네르바치와 노팅엄입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터키 원정은 힘들어요. 저 나라들은 원래 힘들어. 예전에 그 유럽에서 10자국 원정으로 터키 지역 그쪽 점령하려고 몇십 년씩 몇백만 명씩 몇십 년 동안 갔는데도 10자국 원정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잖아. 그런 느낌이 쟤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페네르바체 홈에서는 상대팀이 이게 쉽지가 않아. 어제도 그 갈라타사라이가 홈에서 안 졌죠? 이겼죠? 안 졌죠? 이겼나? 어떡하네. 그 터키 원정은 누가 봐도 힘들어. 근데 노팅엄이야. 노팅엄은 유럽, 예전에는 명문이었는데 유럽 대항전 나온 지가 이제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팀이 선수비 후 역습하는 팀이기 때문에 페네르바체가 라인을 그렇게 올리진 않을 거예요. 서로 막 중앙에서 계속 공놀이 하다가 막판에 뭐 세트피스나 이런 데서 골이 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페네르바체가 할만하다. 노팅엄이 좀 체급은 더 크지만 뭐 특유의 터키 분위기 이런 감안하면 페네르바체가 뭐 크게 질 건 없어 보입니다. 페네르바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기엘로와 피오렌티나. 이 경기는 뭐 이름값만 들으면 피오렌티나인데, 지금 피오렌티나는 지금 이런 그 유럽 대항전 대회가 문제가 아니야. 일단 얘들은 아직까지 강등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회 우승하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야기엘로 원정에는 주전 선수 몇 명을 아예 안 데리고 가요. 주전 골키터 모이스 킬이랑 뭐 구드문솔이랑 그리고 뭐 도도 센터백 이런 애들 몇 명 빼고 가. 거의 한 1.5군 정도? 1.3에서 1.5 힘을 좀 빼고 간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또 전투력도 야기엘로가 피오렌티나에 비해서 뒤지지가 않아. 둘 다 이겨요. 평균적으로도 이기고 홈 원정 기준으로도 더 많이 이기고. 그래서 이 경기 야기엘로 배당이 벌써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피오렌티나 가는 것보다는 동기부여 좀 더 큰 야기엘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승부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캔디아랑 삼손 스포르즈. 자, 스캔디아 삼손, 이 경기는 좀 패스할게요.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드리타랑 첼레 9, 6, 5 연방팀끼리 붙어요. 드리타는 아마 가장 마지막에 독립을 한 코소보 쪽 팀이고, 첼레 얘는 국기를 보니까 슬로베니아 쪽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리그가 수준이 더 높은 팀은 첼레 쪽이에요. 리그 수준이 더 높은 팀은 첼레가 13등으로 올라왔고 드리타는 20등으로 올라왔고 조금 가까스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조금 전통이 있는 첼레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말도 통할 거예요. 아마 옛날에 같은 나라 연방이었기 때문에. 첼레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모니아랑 리에카. 자, 오모니아 얘는 사이프러스죠. 시프러스라고 하죠. 최근에는 시프러스랑 리에카는 크로아티아 팀입니다. 크로아티아. 뭐 축구 수준은 리에카 쪽이 좀 더 앞서겠죠. 크로아티아 팀이기 때문에. 근데 전투력 자체는 오모니아가 그 예선전 한 거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홈에서는 오모니아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리에카 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부패 다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루도고레츠랑 페렌치바로시. 얘들은 은근히 자주 붙어요. 수준이 비슷한 팀들이야. 한 팀은 루도고레츠가 불가리아인가요? 보자. 불가리아고 페렌치바로시가 헝가리죠. 얘네들 좀 붙어있는 나라하고 서로 자주 붙어. 프리시즌도 같이 많이 붙어요. 유럽 대항전 나오면 항상 많이 붙고. 근데 최근에 얘들 상대 전적 보면 대부분 페렌치바로시가 다 이겼어요. 근데 오늘 루도고레츠 홈이죠. 그래서 전투력이 루도고레츠 더 좋아. 더 좋은데 오늘까지 진다. 이거는 조금 통계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싶어. 이 경기는 제 생각에 루도고레츠 프렌 쪽으로 승 아니면 무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파나티나이코스랑 풀젠. 그리스랑 체코 팀이에요. 얘들 12월 12일날 작년 파나티나이코스 홈에서 붙었어. 예선에서. 근데 이때 풀젠이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고 영혼의 템백을 시전해서 비겼습니다. 0대0으로. 오늘 또 붙겠죠. 풀젠은 자신감이 있어. 자기들 한 명 퇴장 당했는데도 비겼다 이거야. 이번에는 퇴장 안 당하면 우리가 승산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뭐 어찌 될 것 같나요? 전 이 경기 파나티나이코스가 질 것 같진 않습니다. 질 것 같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을 좀 강하게 보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전력차가 크게 나지 않는 팀이고 뭐 홈 원정 비교해보면 홈에서 파나티나이코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승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승부 쪽으로 볼게요. 다음 릴과 츠르메나. 릴은 얘는 경기력에 비해서 등수가 너무 떨어져 있어. 18등. 얘들 경기하는 거 보면 항상 리그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 대항전도 그렇고 압도를 합니다. 압도를 하는데 골을 못 넣어요. 그냥 개발인 거야. 개발. 골대 앞에서 선수 구성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릴은. 근데 얘들 뭐 개발이야. 개발. 그죠? 츠르메나 뭐 예전에 서령호에서 뛰었었죠. 얘들 올 시즌에 한번 붙었습니다. 거기서 11월 달에 예선에서 붙어서 츠르메나가 1대0으로 이겼어요. 츠르메나 홈에서. 근데 뭐 경기 주도는 릴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돼. 이때도 뭐 릴이 경기 주도해도 골 못 넣어서 진 경기. 전형적인 릴 올 시즌 레파토리 그대로 따라가지고 진 경기인데 이제 얘들이 토너먼트기도 하고 그죠?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경기하는 거 보면 잘해요. 경기력은 좋아. 항상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어이없이 골 주고 그죠? 이 경기는 저는 릴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릴이 간만에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을까? 전투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츠르메나는 전투력이 원정에서 유일하게 두 자리 숫자입니다. 93이에요. 93 세상에. 릴이 한 골만 넣어도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셀틱과 슈투트가르트. 자 요거 뭐 체급 차이는 슈투트가르트가 뭐 분데스리가 4대 리그니까 일단 좀 줄게요. 니코틴님 알고 있습니다. 니코틴님인 거. 오늘 마인까지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간바 금액까지 올려가지고 자 보냈습니다. 애들 잘 재우십시오. 셀틱과 슈투트가르트 스코틀랜드와 독일인데 셀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스코틀랜드의 제왕이죠. 레인저스와 셀틱 두 팀이서 막 해먹는 리그인데 최근엔 거의 셀틱 도주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 슈투트가르트는 3년 전인가 4년 전에 기라시가 저기서 막 득점하고 할 때 엄청 좋았었어요. 그 뒤에도 그래도 중상위급 계속 해주고 있는 팀이고 실력적으로 보면 전투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투트가르트가 더 좋아요. 11등을 올라왔고 셀틱도 21등 좀 가까스로 올라왔고. 그런데 최근 셀틱의 행보를 보면 대단해요. 얘들 최근 3경기 보시면 직전 경기 킬마노과 원정 경기에서 2골 주고 56분, 64분, 97분에 골 넣어가지고 2대0에서 3대2로 극장골 넣어가지고 역전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경기 1대1로 가다가 또 인저리 타임 때 91분에 한 골 넣어가지고 극장승했어. 그 전의 경기 컵대회 이때는 1대0으로 지다가 96분에 인저리 타임에 동점 만들고 연장 가가지고 역전승했습니다. 지금 극장골 연속 3번 넣었어요. 얘 지금 분위기가 지금 우주의 기운이 셀틱을 향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죠? 요런 팀들은 경기력 이외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경기도 홈 경기고 1차전이고 아마도 셀틱이 지는 경기는 안 할 겁니다. 한 골 먼저 먹어도 최근 기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 선취골을 넣을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셀틱 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 했고 축구 질문 있으신가요? 자, 축구 끝났고 이제 농구 봅시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KBL 저질 리그를 더 이상 자세하게 안 봐도 됩니다. 오늘도 참 저질이죠. 오늘 제가 SK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얘들이 5연승 중이었고 한 번씩 저질할병 하더라고. 오늘도 그 질할병 할 것 같아가지고 안 갔어. 일부러 안 갔어요. 딱 저질을 할 것 같아서 땅 갔잖아. 그죠? 오늘
아쉽게 저는 일단 너무 좋아 보여서 금액을 올리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 표를 산 사람들한테. 그리고 저는 매운맛으로 갔습니다. 5.3배 간바 2대0으로 전반 끝나길래 와 푸근하겠네 했는데 참 어이없이 또 한 골 줘가지고 그래도 막판에 그 옵사이드 골 업사이드 골 그거 들어갔었으면 다 날아가는데 다행입니다. 어쨌든 김희센터님 SK 그 쪽지 내가 보냈었는데 늦게 봤구나. 아이고 자 어쨌든 SK가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소노랑 간바로만 그냥 조졌고 따라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농구 봅시다. 오늘 농구도 괜찮아 보여요. 자 가봅시다. 자 샬럿 휴스턴. 자 샬럿은 지금 최근에 가장 잘나가고 있는 팀이 전반기에 가장 그 예상하지 못하게 잘했던 팀 한 팀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샬럿이지 않을까. 지금 어느새 9위에요. 어느새 9위고 얘들이 막 9연승 10연승 했다가 한 번 지고 다시 또 이겼어요. 마지막 경기를. 그리고 그 얘들이 지금 브리지스랑 디아바테가 패싸움 해가지고 그때 디트로이트전에서 못 나옵니다. 해서 주전 2명인데 그래도 주전 5명 중에 5명 다 중요하긴 한데 네 번째, 5번째는 중요한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가 뭐래도 뭐 밀러, 쿠누펠, 라멜로, 볼이고 네 번째, 5번째인데 어쨌든 얘들이 빠지면은 타격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는 휴스턴인데 휴스턴이 원래 공격 리바운드가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마진이 15% 정도 차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공격 마진이 거의 똑같아졌어. 휴스턴은 왜? 아담스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시즌아웃 되고 난 뒤에 아담스 빠지고 난 뒤에 이제 공격 리바운드가 확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휴스턴이 왔다 갔다 해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볼 핸들러가 초반부터 부상을 당한 팀이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 잡아가지고 비비기 해가지고 세컨드 슈팅 때리고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야지 경기가 되는데 공격 리바운드가 안 돼버리니까 핸들러도 없는 상태에서 찬스 메이킹 자체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붙는 팀은 샬럿이다. 샬럿이 최근 장점이 3점 슛과 디아바테의 강력한 공격 리바운드인데 지금 디아바테 빠져있어. 공격 리바운드가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휴스턴이 샬럿이 이제 조금 약해진 꼴밑이죠. 칼크브레더 밖에 없어. 물론 휴스턴도 지금 아담스가 빠졌지만 아마도 생군 그리고 뭐 카펠라 그리고 뭐 그 도리안 핀리 스미스 막 이런 애들 좀 빅맨들이 많아요. 그 아담스를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아마도 샬럿이 3점 이내를 잘 안 들어가면 휴스턴의 이전 플레이에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전 좀 높아 보입니다. 최근 레이팅과 최근 팩토로 비교해보면 샬럿이 앞서긴 한데 어쨌든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저거는 이제 뭐 10일 전의 기록일 뿐이고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뭐 가용 자원이 좀 더 많고 골밑이 더 빵빵하고 지구 1옵션이 있는 휴스턴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휴스턴 승에 그리고 뭐 마행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핸디캡이 얼마죠? 핸디캡이 3.5 정도면 뭐 마행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더오버는 언더 볼게요. 자 클리블랜드와 브루클린입니다. 자 브루클린 쟤들은 빠지는 선수가 클렉스턴이 빠질 거예요. 아마 클렉스턴이 빠지고 클리블랜드는 거의 뭐 스트러스 빼고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체 모블리도 복귀했고 하든도 완전 녹아들었고. 그래서 이 경기 뭐 웬만하면 클리블랜드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레이팅도 그렇고 최근 팩트도 그렇고 특히 브루클린의 클렉스턴 빠진 건 정말 큽니다. 클렉스턴이 장점이 뭐냐면 얘가 공격 리바운드를 지금 세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아마 두 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얘가 빠져버리면 브루클린이 주요 득점 루트가
그 마포주랑 디오민의 3점과 클렉스턴의 세컨 리바운드 슈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빠진다. 그러면 뭐 마포주 3점 안 들어가면 답 안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뭐 머블리랑 알렌까지 있는 클리블랜드 상대로 포스트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는 법이고,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승이 맞긴 한데 기준점이 16.5에요. 16.5. 와, 너무 커. 16.5. 뜬금없이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마포주가 터지면 못하는 거고, 마포주가 안 터지면 저는 클리블랜드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가실 분들 많이 하실 분 가시고, 좀 빡세 하시는 분들은 팩스 하시는 걸로. 다음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자, 이 경기 일단 걔 빠져요. 올 시즌 다시 살아나고 있는 엠비드는 빠지고, 그리고 폴 조지는 금지 약물 때문에 빠지고 있고, 애틀란타는 뭐 크게 빠진 선수 없습니다. 쿠민가 빠지고 있고. 근데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에 엠비드가 없으면 애틀란타가 필라델피아 그 골밑을 되게 쉽게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요. 올 시즌에 벌써 2번 붙었죠. 2번 붙었는데 12월 달에 2번 다 애틀란타 다 이겼습니다. 그때도 존슨이 41점 넣었었고 골밑이 완전 폭파시켰어요. 골밑을 되게 잘 공략하는데 엠비드까지 없으면 상당히 애틀란타가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전도 애틀란타 다 이겼고, 필라델피아 서로 에너지 레벨은 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일 거고, 2점 농구 대결로 간다면 상대적으로 수비가 좀 더 좋고 사이즈가 좀 더 큰 팀은 애틀란타이기 때문에 저는 애틀란타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237.5인데 둘 다 뭐 3점 슛에 그렇게 의존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워싱턴과 인디애나. 자, 워싱턴 인디애나 시약함 빠지고, 워싱턴도 지금 그 사르 빠지죠. 사르가 빠지고, 그리고 뭐 인디애나도 시약함, 주바치, 토핀 빠지고, 뭐 추가적으로 스미스도 빠질 가능성이 있고, 맥코넬까지 빠져서 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시약함이 빠지면 인디애나의 전 전력이 한 30% 이상이 시약함이라고 봅니다. 저 선수가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3점도 때리고 리바운드도 하고 다 해요. 지 혼자 다 해. 1옵션인데 얘가 빠져버리면 지금 메서린도 트레이드에 나간 상태에서 볼륨 자체가 되게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워싱턴은 올 시즌에 그냥 행복 농구하고 있어요. 대충 3점 때립니다. 잘 들어갈 때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인디애나 정배긴 하지만 인디애나가 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워싱턴 프렌 쪽으로 가시든지 패스하십시오. 아니면 233.5 언더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빠지잖아. 인디애나도 빠지고 워싱턴도 빠지고. 내일 뭐 올스타 2차전 올스타전처럼 하려나? 그럼 오버 또 뜰 수 있겠네요. 올스타전처럼 하면. 근데 막 믿을만한 스코어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닉스랑 디트로이트. 자, 디트로이트 듀렐이랑 스튜어트 빠지죠. 패스업 해가지고. 닉스가 유리한 구도긴 한데 레이팅상으로는 뭐 비슷하다. 최근 팩터로는 디트로이트가 훨씬 좋고, 다만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에 닉스랑 2번 다 이겼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2경기 다 이긴 경기에서 듀렐이 둘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겼어, 닉스한테. 이번 경기 또 듀렐 없이 또 붙습니다. 2번까지는 봐준데 3번 지면 바보라고 보면 저는 닉스 정도 수준 되는 팀이면, 어차피 얘들은 동부에서 봄 농구가 하면 2라운드, 3라운드에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 에이스, 센터 에이스 없이도 3번 다 졌다? 그러면 이 시즌 접어야 됩니다. 저는 이 경기 닉스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닉스 승 추천드리고 223.5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카고와 토론토. 자, 시카고는 뭐 팀 프런트가 그냥 우승할 생각이 없어요. 이 팀은. 얘들은 뭐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NBA 구단에서 관중 동원력이 1등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안 나와도 예전에 그 마이클 조던의 향수 때문에 관중들이 많이 와. 그냥 오고야 오고. 롯데랑 비슷합니다. 롯데랑 시카고 도시 자체가 롯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쟤들도 호구야 호구. 그냥 대충 해요. 선수들도 좋은 선수 다 팔고 이상한 선수 데리고 오고 막 그럽니다. 이번에도 그랬죠. 블레비치
어차피 계약이 안 되니까 마지막 해라도 보내긴 했는데 화이트 부세비치 보내고 이상한 애들 받아오고 막 그러잖아. 좀 사이즈 안 나온다고 보고 또 시카고 6연패 중입니다. 6연패 중이고 기디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기디가 안 나온다면 이 경기는 토론토가 많이 유리해 보여요. 올 시즌에 한번 붙었었죠. 토론토 홈에서 붙어가지고 토론토 이겼을 거예요. 한번 붙었네요. 123대 107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카고에 안 나오는 선수가 일단 콜린스가 안 나와요. 센터 자원입니다. 지금 키 큰 선수가 없어. 나올 만한 애가. 토론토의 올 시즌에 4번, 5번 포지션 완전히 호황이죠. 포들 복귀했고 마무케라 11, 보일스도 4번, 5번 쓰고 스코티 반스 거의 올스타급이고 아마도 내일 골 밑에서 많이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시카고는 3점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토론토가 많이 유리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샌안토니오와 피닉스. 자, 레이팅으로 보나 최근 팩토로 보나 샌안토니오가 많이 유리한 경기인데 상대전이 은근히 피닉스가 샌안토니오 맞아가지고 잘 비벼요. 올 시즌에 2번 만나가지고 2번 다 이겼습니다. 피닉스가 배당도 2.81, 1.52 개역 배당 터트렸죠. 웬바냐마가 나와도 이겼고 안 나와도 이겼습니다. 피닉스가 어떨까요? 아까랑 그 뉴욕 닉스랑 디트로이트랑 좀 비슷한 그런 구동 같아. 이 경기 샌안토니오 사람들 많이 볼 것 같은데 피닉스가 올 시즌에 3점 농구하는 거 보면 막 들어갈 때는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전 이 경기 피닉스 프렘 쪽으로 보겠습니다. 피닉스 프렘 보고 다만 브룩스가 빠지는 거 좀 아쉬워요. 올 시즌 브룩스는 원래 브룩스가 수비만 잘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올 시즌에 볼륨이 엄청 20점을 넘어가요. 얘가 딜런 브룩스가 빌런 짓도 많이 하는데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 21점이 넘어갑니다. 지금 평균 볼륨이. 얘가 빠진단 말이야.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올 시즌 피닉스 3점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 좋아요. 부커까지 있고 하면은 샌안토니오가 상대전 조금 시달렸던 거 감안하면은 8.5라는 점수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피닉스 프렘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스와 보스턴. NBA에서 골스와 보스턴은 서로 추구하는 농구 철학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하지만 선수 구성면에서 보스턴이 훨씬 더 밸런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골스는 일단 리버텍 하는 선수 있죠. 드라이브인 리버텍 하는 선수가 버틀러가 있었잖아. 작년에 트레이드 해가지고. 근데 걔가 없죠. 그죠? 리버텍 하는 선수가 없어요. 스쿼드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쿠민가가 원래 했었는데 쿠민가 보냈죠. 리버텍 하는 애가 없어요. 그냥 모션 오펜스 해가지고 3점 찬스 날 때까지 계속 공 돌리다가 3점 때리는 농구 답니다. 그죠? 아니면 3점 받고 튕겨 나오거나 슈팅 튕겨 나오는 거 푸팩 해가지고 2차 재차 슈팅 넣어가지고 하는 게 다예요. 근데 없어. 이제 3점밖에 없어 얘들이. 심지어 커리까지 안 나와야 돼. 포르징기스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선수도 포스트업을 즐겨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키가 2m 20 정도 되는데 3점 스페이싱이 좋은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마음 먹고 포스트업 하면 잘 하겠는데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커리가 안 나온다. 3점이 안 들어가면 힘들어요 이 경기는. 그리고 보스턴도 3점 농구를 즐겨 하는데 얘들은 그 리버텍 드라이브나 하는 선수들이 있어. 일단 1옵션인 브라운도 하고 그리고 화이트도 해요. 그리고 쿠에타 있고 이번에 트레이드 데리고 오는 부셰비치까지 있어. 훨씬 더 밸런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셰비치는 3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커리 빠진 골스보다는 원정이지만 보스턴 쪽이 같은 농구를 한다면 보스턴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보스턴 승으로 보고 언더 오버는 214.5 오버 보겠습니다. 둘 다 3점 겁나게 던질 거기 때문에 214.5라면 한 쿼터에 50
4점씩 내면 되잖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낼 것 같아, 그 정도는. 자, 오버 보고 세크라멘토와 올랜도 넘어갈게요. 자, 세크라멘토 올 시즌 답이 없는 팀 1등이죠. 선수 구성면 보면은 좀 웃음밖에 안 나와요. 우승 후보입니다. 우승 후보. 답이 안 나와. 지금 14연패. 얘들 이제 프랜차이즈 신기록 세웠죠. 원래 13연패였는데 14연패로 프랜차이즈 신기록 세웠고, 잭 라빈, 사보니스 시즌 아웃이고, 그리고 디안드레 헌터 내일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올랜도 매직 쪽으로 배당이 많이 빠져있는데 내일 아침 되면 더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뭐 잭라빈이나 사보니스나 헌트는 빠져가지고 오히려 젊은 애들의 에너지 레벨을 올려서 오히려 더 잘하는 경기를 많이 봤어. 14연패고 이제 후반기 첫 경기야.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리프레시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경기 올랜도 마인 쪽으로 보기 좀 힘들어요. 저는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올랜도는 바그너가 또 빠져요. 바그너 빠지면 올랜도 점수가 못 낼 때 엄청 못 냅니다. 그죠? 그래서 세크라멘토 프렌의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클리퍼스와 덴버. 이 경기 패스할게요. 덴버가 클리퍼스 좀 강하긴 한데 최근에 레너드가 농구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해요. 저 선수 진짜 잘합니다.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지원을 다해. 하든 빠지고 나니까 하든목까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덴버가 1카치만 덴버 쪽으로 가기가 조금 애매하다. 덴버도 왓슨이랑 고든 빠지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클리퍼스가 어쩌면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고 질문 있으십니까? 자, 오늘 배당은 주간은 걸렸죠. 몰빵 2배짜리 가가지고 오늘 축구는 3.6배 몰빵이고 농구는 2개로 나눴습니다. 2개로 나눴어요. 3.1배, 3.2배였나? 그렇게 나눴고, 그리고 OC3 제가 OC3을 제가 하나 갔어요. 축구 4경기랑 농구 1경기 섞어가지고 함께 하실 분들은 후원해주시면 되고 표는 다 보냈고 오늘 감이 좋아요. 감이 함께 하실 분 지금 추천이 11명이네 11명. 자 그러면 13명만 봅시다. 13명 되면 축구 하나, 15명 되면 축구 하나, 농구 하나 이렇게 제가 불러줄게요. 13명 되면 축구 하나, 15명 되면 축구 하나, 농구 하나 이렇게 불러줄게요. 12명이네. 13명 돼.